안녕하세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별로 믿지 않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20대 중반에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우울한 날을 지내고 있다가 30대 초반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닫혀있던 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녹여주는 남편을 보고 재혼을 결심했죠. 남편도 재혼이었고 남편은 2살 배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재혼이라 딱히 결혼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었지만 사실상 부모님은 조금 걱정을 하시긴 하셨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엔 무슨 용기가 그렇게 있었는지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제 딸 같은 마음이 덥석 들더라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결혼을 했어요. 네 자식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의 자식 키울 수 있겠어? 워낙 정서방이 든든하기도 하고 널 그렇게 아껴주니까 엄마가 이래저래 할 말은 없다만 잘 생각해. 네 자식처럼 평생 키울 수 없으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엄마 걱정 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식처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의 걱정이 있었지만 엄마도 저를 믿어주었어요. 저 역시 너무 우울했던 삶과 비교되게 지금 남편을 만나 행복한 마음이 더 컸기에 딸도 보자마자 제 자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참 행복하고 단란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순간부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낳진 않았지만 참으로 벅찬 하루하루더라고요. 이런 게 엄마인가 싶었어요. 나 만나서 고생이 많지? 그래도 우리 테리 커가는 모습 보면서 네가 조금이나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고맙다. 우리 애한테 넘치게 잘해줘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테리랑 나랑 너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너무 고마워, 여보. 에이, 무슨. 테리는 완전 내 딸이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그런 말 마. 참 테리 보면 너무 좋은 거 있지? 벅차기도 하고. 나도 꿈만 같아. 너랑 결혼한 게. 우리 테리도 복 받은 거지.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애 딸린 호랍이 구제해줬다고 시댁에서도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 덕분에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딱 한 사람, 저를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서 때문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먼저 시집을 온 며느리였어요. 유일하게 저한테 적대적인 동서에게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지만 동서는 열등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거에도 화를 잘 내고 예민한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와는 늘 다툼이 잦곤 하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많이 잡는 동서였기에 시부모님도 온전히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지만 그럴수록 동서는 더하더라고요. 아니, 형님은 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대단한 인격을 가진 건가? 어떻게 저렇게 남의 애를 키울 수 있는지. 동서, 그런 말 조심해. 테리가 듣겠다. 나 한 번도 테리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그런 말은 조심하라고. 제가 뭐 없는 말 해요? 아니, 형님 하는 게 놀라워서 그렇죠. 뭐 저희끼리 있을 때만 보여주는 척 하는 건지 집에서도 똑같이 테리한테 이러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가끔 보면 놀랍거든요. 전 지금 제 아들 재민이도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너 그런 말 하려면
재민이 데리고 얼른 가라.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니? 지금 큰애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테리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야? 마음껏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알겠어? 첫째 너도 그냥 흘려들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네, 마음에 안 담아둬요. 동서, 말 조심 좀 해.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렇네. 테리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 마. 시어머니는 늘 저의 편이 돼주시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는 더욱더 제가 못마땅한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동서는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았죠. 그 이유는 본인은 아이를 직접 낳고 기르면서 생긴 튼살과 살처짐,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서방님과 다투고 하면서 저의 이런 삶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였죠. 정말 어이가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저에게 항상 말끝마다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비수가 되는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어머님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이러고 살고 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어쩜 아들들을 키워도 이렇게 다른지. 제가 이렇게 된 건 본인 아들 때문이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남편만 잘 만났어 봐. 내가 이렇게 됐나? 아니 뭐야? 넌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어디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래, 둘째가 네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게 부부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와서 분란을 만들고 가? 너 진짜 우리 집을 어떻게 보는 거냐? 동서,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부부싸움은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동서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조심 좀 해줘. 형님은 빠지세요. 형님이야 아주버님 돈 잘 벌어 출산도 안 해봤으니 몸이 망가져 뭐가 망가져? 곱디곱게 애 하나 키우면서 아주버님 돈 펑펑 쓴 사람이 고민이 있겠어요? 참나, 아주 여기서 나만 나쁜 사람이지?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는 무슨? 팔자 좋은 형님은 제 마음 절대 모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동서,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 진짜 사람 마음 이렇게 후벼 파는구나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이유라도 알자. 동서는 이 말을 하고 조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매번 모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러네라고 생각하며 애써 참으려고만 했어요. 그저 딸아이에게 말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시간은 흘렀고 제 딸과 조카가 나란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 동서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는 날이 되었죠.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는 동서였지만 그래도 아이들 입학식이니 같이 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교실로 들여보내고 저와 동서가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여자가 오더라고요. 동서는 그 여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얼른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래 학부모인가? 누구지? 라고 생각했어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아우, 연락도 안 되시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알아요? 그래도 아이 입학하는 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연락드린 거예요. 아, 이쪽은 그 테리 키워주는 계모. 그리고 여긴 테리 친모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동서 통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뭐 그래도 테리 많이 예뻐해 주신다고. 뭐 근데 당연한 거지만요. 아유, 내가 우리 전영님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종종 보니까 좋아요. 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가 볼까봐도 당황스럽고 여태까지 제가 친엄마인 줄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친모가 나타나니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반갑지도 않은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동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오늘 일은 정말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다분했죠. 너무 화가 났지만 당황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어머, 형님, 당황하셨어요? 너무 욕심 아니에요?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애 한번 친엄마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하여간 욕심도. 제가 말했죠? 테리 계모가 이렇다고. 어쩜 인정이 없어.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다니까. 그러게. 아, 제가 온 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사실상 제가 친모인데 딸 좀 만날 수 있죠. 동서랑 저랑 워낙 친했어요. 그러다 뭐 전 남편이랑은 안 좋게 이혼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전 테리 한 번도 잊어본 적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그리고 테리를 위한다면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고 와야 하지 않나요? 무턱대고 와서 테리만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가주셨으면 해요. 테리 아빠랑 상의해보고 아이 문제는 연락드릴게요. 테리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라면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동서가 알아서 잘 배웅해드려. 나 테리 곧 끝나니까 테리랑 먼저 갈게. 그럼 이만.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살펴 들어가세요. 심장이 쿵쿵쿵 뛰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말이죠. 딸아이가 놀랄까봐 교실에서 나오는 걸 얼른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친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아이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길길이 날뛰면서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의 이혼 과정을 상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화를 내니 당황했지만 그날 남편에게 듣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뭐? 재수씨 진짜 안 되겠네. 아, 그 사람 바람나서 이혼하고 애 절대 안 본다고 양육권에 친권 포기각서까지 쓰고 애 절대 안 보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데. 이제 와서? 아니 근데 재수씨 아직도 연락하고 있었대? 참나. 아, 그런 거야? 아, 오늘 너무 당황했어. 혹시라도 테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테리는 내가 친엄마인 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그 여잔 애 볼 자격도 없어. 갓난쟁이 애 두고 바람나서 집 나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엄마라고. 절대 안 되지. 아휴,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든 핏줄은 끌리는 건데 억지로 못 보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너무 심란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정리를 깨끗이 했어야 했는데. 재수씨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여자도 웃기네. 돈까지 뜯어가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테리를 보러 온대? 아, 동서는 그런 여자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 정말 기막혀. 하여튼 동서한테 다음에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어. 너무 당황스럽다. 남편은 애 엄마는 애를 볼 자격이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그리고 나서 시댁에 와 있는 동서에게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서는 본인이 잘했다는 양 큰 소리를 내었고 시어머니와 서방님까지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서는 또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모든 분란을 제가 일으킨 것처럼 말이에요. 늘 동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저도 그날 너무 화가 났기에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화를 많이 내는 날이었죠. 재수씨, 얘기 들었어요.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 진작에 안 본다고 각서까지 쓰고 그렇게 나간 사람이고 제가 오히려 위자료까지 줬어요. 애 안 보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애가 초등학생인데 얼굴을 들이밀다뇨. 그 사람은 애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재수씨가 뭐 만나는 사람이니 제가 그것까지 터치할 이유는 없지만 다신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아니, 천륜이 끊어지나요? 형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외면합니까? 그리고 테리도 알 건 알아야죠. 너 제정신이야? 어디라고 그 여자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해? 너 진짜 왜 그러니? 아니 그 여자를 아직도 만나고 다녀? 형님 좋은 사람이에요. 한순간 실수는 했지만 지금 테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데. 그리고 막말로 계모가 친엄마만 하겠어요? 뭐라고? 동서 말 조심 좀 해. 말끝마다 계모 하는데 나 한 번도 테리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알았어? 야, 너 도라니야? 아니 진짜 이 집안의 분란은 네가 다 만드네. 하여간 똑같다니까. 전 형수나 너나. 내가 진작 알아봤어. 엄마 죄송해요. 형 미안해. 그리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점점 더하네요. 뭐가 불만인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뭐야?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나 당신 와이프야. 내 편 들어주질 못할 망정 지금 자기네 식구들이라고 감싸는 거야? 너 그만 좀 해. 나 참는데 여기까지야. 지난번에 당황해서 말은 더 못했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개념 없게 행동하면 가만 안 있어. 동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서방님께 쏘아 붙이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딸에게 허튼 소리를 할까봐 정말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비밀을 숨기고 있을 바엔 그냥 딸에게 다 말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고 판단이 들었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말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사춘기가 된 딸이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저와의 유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더할 나위 없는 모녀 사이가 되었죠. 깊은 나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끝나고 카페 가서 아이스 초코 한잔 할까? 나 요새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엄마랑 힐링하고 싶어. 그래, 그러자. 오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가서 다 사줄게. 공부는 쉬엄쉬엄 해. 공부가 다가 아니야. 알겠지?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우선이야. 혹시라도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 얘기해. 알겠지? 엄마는 네 편이야 항상. 사실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도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오늘 학교 끝나고 연락할게. 딸과 저는 여느 모녀지간과 마찬가지로 애틋하고 좋은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 철이 빨리 든 딸을 보며 혹시라도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자라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앞으로 이대로만 커나가면 시집도 보내고 무탈하게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늘 명절에는 다 같이 시댁에 모여 함께 보냈던 터라 그날도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있던 터였죠. 그날 딸아이가 야물딱지게 참 음식 준비를 잘 돕더라고요. 매번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힘들다고 옆에서 한참을 같이 준비해주던 터였어요.
너무 고마운 딸이었죠. 에이, 들어가서 놀라니까. 이거 엄마가 해도 되는 거니까 넌 이런 거 하지 말고 누워서 쉬거나 책 보거나 해. 얼른. 아, 싫어. 내가 안 도와주면 엄마 힘들잖아. 그러니까 같이 해. 그리고 왜 작은 엄마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엄마만 해? 작은 엄마는 이것저것 또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엄마 혼자 해도 되니까 얼른 쉬어. 아유, 우리 대리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씨 봐라. 곱다 고와. 네가 아주 잘 키웠어, 딸내미. 똑소리 나게 예쁘게. 에이, 대리가 잘 자라준 거죠. 전 그냥 옆에 있어준 거밖에 없어요. 그치, 테리야? 지금처럼 이렇게만 자라주면 좋을 거야.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까지 하하호호하고 있었을 무렵 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한지 표정이 뾰로통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진 않았지만 최대한 부딪히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니 애초에 분란을 만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동서는 또다시 긁더라고요. 그러게, 테리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쁜 짓만 골라 할까? 안 그래요, 어머니? 아무리 봐도 형님도 별로 안 닮았잖아요. 너 또 허튼 소리 하려고 한다. 너 허튼 소리 하려면 그냥 집으로 가라. 너만 오면 이 집의 분란을 아주 사서 만들어, 알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무슨 이 집안의 시한폭탄도 아니고. 어머님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불쾌해요. 내가 괜히 그러니? 네가 입만 열었다 하면 괜한 분란을 만드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아유, 됐다. 말을 말아야지 내가 원. 시어머니와 동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동서는 화가 났는지 제 옆으로 와서 제 귀에 대고 딸아이가 들리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그동안 억눌려 있던 화가 폭발하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애써 꾸역꾸역 참으려고 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어딜 가도 실드, 저길 가도 실드. 신엄마인 척 연기도 참 잘하시네. 이혼녀가 이 집으로 제 시집 와서 아주 팔자 폈지? 돈 많은 남편의 토끼 같은 딸. 그리고 너그러운 시어머니까지. 참 무슨 복이 있어서 어이가 없네.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말 조심 안 해? 오늘은 내가 테리가 있으니까 참는 거야. 진짜 그 주둥이 그만 놀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의 말을 엿들은 딸이 본인도 참기 힘들다는 듯이 아주 큰 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소리를 내뱉는 순간 서방님은 그 얘기를 듣고 동서의 머리채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 뒤로 뒤따랐고요. 지긋지긋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도 다 알아. 엄마가 나 키워준 엄마인 거. 나 어렸을 때 친엄마인가 뭔가 하고 작은 엄마가 데리고 왔잖아. 아니야? 그때 그 여자가 그러더라. 본인이 내 친엄마라고. 그러니까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협박하지 마. 알겠어? 친엄마라고 해도 얼마나 천박스럽던지. 내 피를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거 알아? 친엄마인지 뭔지 아는 아줌마가 말하길 재민이 작은 아빠 아들 아니라고 하더라. 이 집은 아주 콩가루라고 하면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테리야? 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친엄마 만난 거는 비밀로 하기로 한 거잖아. 너랑 나랑. 내가 만나고 싶댔어? 작은 엄마가 다 꾸민 거잖아. 나보고 친엄마랑 친해지라며. 근데 그 여자 입이 그렇게 가벼운 줄은 몰랐나 봐. 내가 그 여자 만나서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아, 그나저나 재민이는 누구 아들이에요? 너 그 입 못 다물어?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아니, 네가 오해한 거야. 그 여자가 무슨 착각을 했는지. 딸아이의 말은 실로 경악스러운 말이었죠. 이미 내가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동서의 엄청 큰 비밀도 알고 있었어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천박한지 아이를 붙잡고 할 말 못할 말을 하면서 그 집이 그렇게 콩가루다 하는 걸 얘기해줬다고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다 할 것 없이 동서는 서방님께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동서를 끌고 향한 곳은 어머님네 집 뒷산이었죠. 그곳에 동서를 패대기 치고 생매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없었으면 동서는 산채로 생매장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서방님의 분노 게이지는 최상이었습니다. 무서웠죠. 너 바른 대로 말해. 재민이 내 아들 아니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 아들 치곤 너무 나랑 안 닮았지. 너랑 나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재민이가 생겼다고 해서 의아하긴 했는데 여태껏 내 뒤통수를 쳐?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쟤 지금 헛소리 듣고 와서 그러는 거야. 고작 중학생 말을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 흙을 왜 뿌려, 나한테? 나 이대로 죽일 셈이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응?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입 다물어. 그동안 집에서 분란 만든 거 다 용서 못해. 너 자신이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너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알아? 이 사회의 악아. 너 오늘 내가 산채로 묻고 나 그냥 깜빵 간다. 알겠어? 어머, 형님, 어머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예요? 여보, 진정해. 흙 좀 그만 뿌리란 말이야. 동서의 변명을 들어볼 여주도 없이 서방님은 그대로 삽을 들고 동서에게 흙을 뿌리며 생매장을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저와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말렸고 서방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들로 키운 아이가 본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어쩜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동서도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집안이 아수라장 된 거죠. 전 정말 가소롭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남의 딸을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서방님께 남의 아들을 키우게 한 본인 생각은 1도 안 했다는 게 더더욱 놀라웠어요. 참 사람이 어쩜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재민이 네 아들 아니다. 어쩔래? 내가 뭐가 모자라서 형님처럼 못 사냐고. 이 집에 재산이 있으니 지금까지 내가 붙어 있었던 거야. 너만 볼 거였으면 붙어 있지도 않았다고. 오죽했으면 재민이 네 아들 아닌데 속였겠니? 뭐야? 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재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걸 숨겨? 그리고 깨끗한 것도 아닌 게 매번 우리 딸한테 새엄마 핑계대면서 협박을 하려고 해? 너 내가 가만 안 둬. 네 인성이 그따위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10몇 년을 너한테 휘둘린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깨. 알아? 나쁜 것 같으니라고. 형님같이 남자 잘 만나서 팔 잡힌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모르면 아는 척 좀 그만해. 짜증나니까. 그리고 전 동서를 흙구덩이에서 데리고 나와 뺨을 세차게 날렸어요. 동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냥 맞고만 가만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흙더미에서 주저앉아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평생 손자인 줄 알았으니 시어머니 또한 배신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죠. 울면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시어머니에게 대들더라고요. 나쁜 것, 고얀 것,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말 너 같은 거 다신 발도 들이게 안 할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을 말리는 건 내 착한 둘째 아들 정가자 만들지 않으려고 참는 거야.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나마 어머님네 재산 보고 참은 거라고요. 이 고얀 것, 넌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약하고 악해? 아이고 무섭다.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서방님은 그 말만을 남기고 동서를 뒷산에 방치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무리는 지어야 돼서요. 그리고 곧 집에 돌아와 대책을 세웠어요. 일단 어려서 상처받았을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미안해 테리야. 네가 알고 있는 거 몰랐어. 정말 진작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 끌려다녔어? 응?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사실 친엄마라고 해서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몇 번 만난 거야. 근데 정말 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그 여자 나 만나도 돈 얘기부터 하더라. 안 그럼 엄마 찾아간다고. 진짜 악질이었어. 그러면서 작은 엄마 얘기도 해주고 그 집안은 아주 콩가루라면서 작은 엄마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지. 엄마랑 나 떼어놓으려다가 본인 과거만 다 들키고. 그 친엄마란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진 모르겠지만 작은 엄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 아유, 정말 어린애들이고 못한 소리가 없었네. 미안해 정말. 상처받은 거 아니지? 근데 엄만 한 번도 테리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테리도 그렇지? 우리 사이 변하는 거 전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전 그렇게 딸을 달랬고 서방님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친자 관계를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시행하였어요. 역시나 딸아이 말대로 조카는 서방님의 아이가 아니었죠. 평생을 기만당한 서방님은 막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서를 10여 년간 협박한 죄로 협박죄로 소송을 걸었고 그 친엄마인지 뭔지는 동서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주 얽히고 얽힌 관계였죠. 판사도 동서를 보면서 악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알거지로 이혼을 당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솔직히 가장 불쌍한 건 그동안 조카라고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하나 잘못 만나 그동안 아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순식간에 아빠를 잃은 거니까요. 너 절대 용서 안 해. 못된 것. 애초에 맞지 않은 결혼 재민이 때문에 참고 참았어. 넌 날 기만했고 평생 그렇게 살아봐. 어디 거짓된 모습으로. 매번 우리 집 분란만 일으키고 이기적인 것. 형수님이 부러워서 협박들 일삼고 진짜 못된 년. 다신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재민이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아빠인 줄 아는데, 애를 봐서라도 내가 더 잘할게. 형님도 테리 그렇게 키우는데 당신이라고 재민이 못 키우겠어? 정말 딱 한 번의 실수로 생겨난 아이란 말이야. 제발 여보. 나 그렇게 능력 없다고 무시했잖아. 새로운 남자 만나 잘 살아봐. 네 인성으로 잘 살 수 있을진 의문이지만 내 인생 최대의 오점.
너 같은 거 다신 보고 싶지 않아. 판사님이 내린 위자료 다 갚아, 알겠어? 얄짤 없으니까. 제발 부탁할게. 우리 재민이만 그럼 걷어줘. 내가 어떻게 혼자 재민이를 키우라는 거야? 당신은 키운 적도 없어? 없어. 정 뚝 떨어졌어. 네 피 있으면 재민이도 언젠가 너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걷어 이 뻔뻔한 거 사. 동서는 법정에서 오열을 했고 전 그 모습을 보고 참 우습더라고요. 서방님이 아예 본체 만체를 하자 이번엔 법정을 빠져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동서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가소로웠어요. 10여 년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혀왔으면서 이제와 본인 아쉬우니 그렇게 비는 꼴이란 동영상을 찍어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용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형님이 재민 아빠 좀 설득 좀 해주세요. 테리도 키우시면서 우리 재민이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는 거 형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니까 제발요. 동서가 제일 비웃었잖아.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모성애를 뭘 하냐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겠지. 본인 애도 아닌데 어떻게 부성애가 생기겠어? 동서가 알아서 해. 친아빠를 만나게 해주던 알아서 뭘 어떻게 하던. 이제 와서 이러지 마. 우스우니까. 제발요, 형님. 이렇게 이기적인 분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형님도 화목한 거죠. 저 테리 친엄마랑 연락 딱 끊을 거예요. 내가 그날 술만 안 먹었어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입이 방정이지 정말. 형님 제발요. 얄미롭고 독한 것. 원래 이 세상은 못된 사람이 더 잘 산대잖아. 동서는 아주 잘 살 거야. 빚을 다 갚을진 모르겠지만. 전 그날을 끝으로 동서를 보지 못했어요. 위자료를 받을 때 말고는 아예 연락도 안 받았거든요. 서방님도 처음엔 충격으로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다가 이대로 지내면 안 되겠는지 지금은 열심히 사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와 딸 사이는 예전보다 더 애틋해졌어요. 딸아이도 저를 많이 따르고 저 역시도 딸이 너무 좋거든요. 시부모님은 이제서야 집안꼴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아주 행복해 하세요. 모두 다 상처를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서로만을 위해 돈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곧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2살 때부터 울고 웃고 그렇게 키웠던 딸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다니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지금처럼만 예쁘고 착하게 성장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을 더듬어서 봤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동서였지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엔 행복한 일만 있으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40대 중반이었고 저는 30대 후반으로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되었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도 반대 없이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임신을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불임 검사도 해봤는데 저와 남편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임신이 잘 되지 않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은 몸이 좀 어떠니? 임신 준비는 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검사도 받았다며. 네, 어머님. 이번에 저랑 남편 둘 다 불임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검사 잘못 나온 거 아니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죠. 아니, 우리 애는 어릴 적부터 건강한 음식만 먹고 자랐고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는 자주 아프기도 하고 너무 마르기도 했고 좀 자세히 검사 좀 받아보지 그랬어. 네? 어머님, 혹시 저한테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남자들이야 본인이 이상이 있는 거 스스로도 잘 느끼지만 여자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어머님, 검사를 해도 이상 없다고 해요. 저도 건강하고요. 예, 내가 뭐 나쁜 말 했니?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말했지만 시모는 제 얘기를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이런 태도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저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시험관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이 되고 나서는 아이는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랐고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남편이 딸아이를 원했는데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는 딸아이를 낳게 되었죠. 정말 귀하고 예뻤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죠. 출산을 한 날 병문안을 오시고서도 막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그래도 뭐 하나 달고 나오면 좋을 것을. 뭐 다음이 있으니까.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고생한 며느리한테 축하한다고 해야지. 그래, 며느리 참 축하한다. 아들이라면 더 축하해서 잔치라도 열어줄 건데. 딸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니 잘 키워서 살림에 보태거라. 어머님, 그래도 손녀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우리 아이 보셨어요? 정말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어머님. 그래, 딸이 뭐 예쁘기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뭐 하나 달고 나오면 더 이쁠 텐데 아쉽게 됐네. 어쨌든 축하한다. 시모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아들이 아닌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반면 남편은 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주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휴직 중이었던 저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민 끝에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잠시 낮 시간대에 봐주시기도 했지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남편과도 여러 번 얘기를 한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육아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갑자기 무슨 부탁?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윤솔이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부모 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나 당신이나 바쁘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내가 일을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혹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물어보려고. 그래, 나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어. 아직 윤솔이도 어리고 엄마 아빠 손도 많이 필요할 때인데 평일에는 일하느라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주말에도 쌓인 피로 때문에 아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너무 어려웠잖아. 나도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 내가 그만두는 게 좋을지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일을 잠시 쉬는 게 어떨까 싶어.
당신은 아이를 케어하고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케어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당신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단지 당신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 나도 사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나중에 되어서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일을 못하니 그 후에도 취업이 가능할까 걱정이네. 맞아.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남편과 여러 번의 대화 끝에 저는 아이를 좀 더 집중해서 케어를 하기로 했고, 남편은 이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로 바꾸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고, 남편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장이 잦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이전에 비해서 돈은 2배 정도 많이 벌었지만 집에 오는 날이 한 달에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가정만 본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시댁이 끼어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조금씩 크면서 심한 낯가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아이가 낯을 가려서 시모를 피하기 바빴죠. 그때마다 시모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쟤는 아주 그냥 이쁨 받을 줄을 몰라 정말. 저렇게 나만 피해 다니니 내가 이뻐해줄 생각이 눈코만큼도 안 들지. 어머님, 아이들이 지금은 낯을 많이 가릴 때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다 들어서 더 피하죠. 참나. 저 또래 아이들 중에서 나 피하는 애는 저 손녀라는 쟤뿐이다. 아니 다른 애들은 잘만 웃으면서 달라붙는데 쟤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 달라붙지도 않고, 제 아빠 닮았으면 애교도 만점이었을 텐데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 아기 아빠 안 닮았으면 저 닮았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너는 무슨 말만 하면 확대해서 해석하고 뭔 말을 못하겠다 정말. 그러니까 어머님,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은 무슨? 안 그래도 손녀라서 마음도 안 갔는데 뭐 안 달라붙으면 지만 손해지 내가 손해야? 시모는 손녀가 태어났던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이가 낯을 가리고 나서부터는 여자애가 애교가 없다면서 막말을 했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댁에 찾아뵈는 걸 줄이겠다고 하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와서 막말을 일삼곤 하셨죠. 너 애비한테 내가 그런 말 했다는 거 말했니? 아주 그냥 뭔 말을 못하겠다 야. 시애미가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어머님, 저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 해도 아이한테 하는 말은 그러려니가 안 돼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얘가 달라붙지 않았다는 말 한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 네가 너무 감싸 안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너 그거 애 교육 잘못 시키는 거야. 제 자식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무슨 말? 난 기분 나쁜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그러니?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어쨌든 애비가 우리 집에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내가 와야지 어쩌겠어. 시모는 남편이 없을 때면 저희 집으로 종종 오셨습니다. 오시고서는
속을 긁어대는 소리도 하셨죠. 매번 오시는 어머님께 저도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니 점점 오시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근거리에 사시는 것도 아니라서 오시기도 힘드셨을 거고 저도 점점 줄어드니 별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키도 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아이였어요. 칭얼거리는 것도 거의 없었고 밤에도 쭉 통잠을 잤습니다. 100일 이후로는 거의 저녁잠을 쭉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구보다 효녀였던 우리 아이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언어였습니다. 아이는 5살이 될 때까지도 말이 트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저랑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5살이 되면서 바로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았을 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혹시 우리 윤솔이 어린이집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아이가 집에서도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지만 아직 말이 안 트여서 너무 걱정이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이랑 생활하면 말이 트일까 싶어서 보낸 건데 괜찮나요? 아, 저희도 윤솔이 정말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랑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서도 잘 지내고 트러블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양보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이도 하고 서로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도 처음에는 윤솔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고요. 저희도 윤솔이가 말을 정말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아, 그렇군요. 집에서도 크게 말썽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말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안 되니 무언가 표출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게 되었어요. 네, 어머님 말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원에서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저희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고서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 남편도 어릴 적에 5살 때 말이 트였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5살이 지나면서 아이가 말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발달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언어 지연이 심한 상태였죠.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 다른 발달 상태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청각도 모두 정상이었죠. 저는 혹여나 나이 탓이 아닐까 정말 많은 자책을 했어요.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윤솔이 임신했을 때 뭔가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윤솔이가 언어 발달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안 보고 나만 보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윤솔이가 마음이 정말 답답한데 말을 못하는 거면 어떻게 하지, 여보? 여보, 걱정하지 마. 윤솔이 나랑 눈도 잘 마주치고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말은 안 하더라도 다 표현해.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던지 윤솔이는 다 알아듣고 있어. 이건 윤솔이가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 윤솔이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니, 윤솔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는 괜찮아. 우리 윤솔이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어. 그러니 당신도 윤솔이 믿어줘. 정말 말을 할 날이 올까?
난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검사도 다 받아봤잖아. 구강구조상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성력도 정상이고 다른 인지도 다 괜찮다고 하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 저를 다독여주는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정말 딸아이를 믿으면서 기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 역시 5살이 되어서 말이 튀었기 때문에 윤소리에게도 조금 늦은 타이밍에 말문이 열릴 거라 생각이 들었죠. 아이의 언어 지연이 판명되면서 저는 아이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접하면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직장을 이직해서 딸과 함께 할 시간을 좀 더 만들었습니다. 이전보다 월급은 줄었어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노력과는 반대로 아이의 언어는 7살이 되어서까지도 트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단어만 이야기를 했을 뿐 또래 아이들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말하는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시모는 아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은 아이가 7살 되던 해 설이었습니다. 윤설아, 엄마는 명절 음식 챙겨야 해서 윤설이 옆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대신 할머니랑 아빠,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있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돼. 어머님, 윤설이 잠시 봐주세요. 명절 음식 정리 좀 할게요. 알겠다. 근데 윤설이는 아직도 말 못하는 거냐? 아니 7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못하면 어째? 이제 곧 할 거예요.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단어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누가 7살인데 단어만 얘기를 한다니? 어른처럼 술술 이야기할 수 있어야 7살이지. 아휴, 내가 참 답답하다. 시모는 아이를 곁에 두고서도 툴툴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아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잠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중에 잠시 둘러보니 아이는 조용히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고 밥을 차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울리는 고함 소리에 놀라 나가게 되었죠. 아이고, 이게 뭐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얘가 숭늉을 엎질렀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이제는 앞까지 안 보이는 거냐? 아유, 어머님, 숭늉은 다시 떠오면 되잖아요. 진정 좀 하세요. 넌 저런 애를 낳고도 밥이 넘어가냐? 시모는 저를 향해 밥그릇을 던졌습니다. 시모의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부여잡고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시모의 무례한 행동은 모든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저와 시모를 쳐다보고 있던 와중에 그때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자꾸 아빠 발목 잡는다고 해? 윤솔아, 너 지금 말하는 거니? 아니, 얘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 얘, 너 지금 말할 줄 아는 거니? 알면서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내가 왜 쓸데없는 아이야? 뭐? 할머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 할머니, 아까도 그랬잖아. 쓸모없는 거 낳아서
아비만 고생한다고. 나 때문에 아빠 고생한다고 한 거 아니야? 딸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보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아이가 말이 튀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람과 동시에 시모가 아이에게 무슨 말까지 한 것일까 싶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딸은 저와 남편이 없는 사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한 이야기들을 모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계속 그랬잖아. 아빠 발목 잡을래라고 했잖아. 거기다가 엄마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거라고도 했잖아. 얘는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다.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어머님, 아이한테 무슨 소리까지 하신 거예요? 소리는 무슨 소리? 나 윤소리한테 별말 한 거 없다. 그냥 말 못하니 아비가 계속 고생해야 하니까 안쓰러워서 한 말이다. 그럼 안쓰러워서 발목을 잡는다더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세요? 뭐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는 거니?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향해 분노의 말을 쏟아 부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말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한 말 가지고 너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 어머님,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쓸모가 없다니요. 뭐 내가 못할 말 했니? 말 못하는 벙어리 때문에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애는 어떻게 여우같이 말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지금도 보세요. 아이가 한 말을 어떻게 여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너 오버하지 말아라.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정도 말 꺼내본 적도 없다. 적당히 하세요. 그런 말 꺼내본 적이 없다니요? 제가 들은 건 무슨 환청입니까? 멍멍이 나셨으면 곱게나 나시지. 어린아이한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껏 엄마는 내 딸한테 이따위 말만 했던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라고 해서 내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권리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태도에 분노를 하고 밥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화가 난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말이 트여서 정말 어른처럼 저희와 얘기를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에 상담을 받아보니 아이의 성향상 언어가 조금 늦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소리가 특이 케이스긴 했어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오로지 언어가 지연된 상황이라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윤소리 행동 특징을 보게 되면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어에 작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이 트였다고 해서 그냥 두기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말이 트이는 경우도 있나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트이기도 하죠. 윤솔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아이가 할머니에 대해서는 유독 적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랑 잘 얘기를 나누시고
심리 상담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본 결과 아이의 성향이 워낙 조심스럽고 신중한 편이라 말을 하는 것이 또래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권해 주셨죠.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얘기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어린 나이라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라 다 기억을 하고 있었죠. 저와 남편은 시댁과의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시댁과 더 연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 특히 윤소리는 더더욱 안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가족이라서 더 냉정하게 대하지 못했어.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윤소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 당신은 시댁 식구들이랑 교류해도 난 상관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나랑 윤소리는 그 관계에서 빼줘. 그래. 당신 뜻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날 사건 이후로 다시는 시댁 식구들, 특히 시모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더 이상 저와 윤소리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집으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예. 너 정말 뭐 하는 짓이니? 장애야 키우더니 정신머리도 장애가 생긴 거냐?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댁과 연을 끊는다는 말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늦게까지 시집 못 간 노처녀 걷어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아이 장애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연을 끊게 하셨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참나? 내가 뭘 했다고? 오히려 너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그러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네야말로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적반하장률 유분수지. 어디다 대고 배은망덕을 노네? 그래, 네가 이러니 애가 말을 못하겠지. 솔직히 7살까지 말을 못하는 장애아이를 나처럼 손녀라고 품어주는 할머니가 있을 것 같니? 세상 천지에 찾아봐라. 나처럼 잘하는 할머니 있는가? 당신이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거동도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곧 있으면 당신 치매 오거나 거동도 힘들거나 그럴 텐데 그때도 당신 그 말 똑바로 할 수 있나 보겠어. 당신 주변에 누구 하나 돌봐줄 것 같아? 이렇게 남 무시하면서 산 사람인데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혼자서 잘 살아봐. 근데 혼자서 이런 건 또 겁나서 이렇게 연 끊는 거 무서워서 불이 났게 달려온 거 아니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을 거면 찾아오지 마. 이봐. 장애아 키우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네. 당신이라고? 아주 미쳤구먼. 미쳤다고? 정신감정 당신이나 받아봐. 그 아까운 아들이 당신이랑 한시도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저는 시모의 말에 분노하여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시모는 저의 말에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바로는 돌아가서 바로 몸져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네방네 며느리가 아들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았다며 장애아를 키우더니 정신줄을 놓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횡포가 드러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시모의 집 근처도 가지 않았죠. 아이는 그 후로 꾸준히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모두 시모를 찾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시모의 이런 행동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미안해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에게 어떤 말까지 들어온 거야? 이번에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윤소리는 어머니한테 정말 상처가 클 것 같아. 이 지경까지 아무런 일도 안 했던 내가 너무 미안해. 괜찮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일도 아니고 나도 윤소리가 얘기하는 거에 많이 놀랐어. 어머님이 윤소리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 나도 윤소리 지키지 못했으니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찾아오더라도 절대 연락 받아주지 마. 난 평생 당신과 윤솔이 어머니께 안 보여주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제 며느리며 손녀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교류는 없을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전보다 마음이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진작에 시모와 연을 끊었으면 좋았을 걸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시모에게서 계속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음식들이며 아이 선물이며 보내오기 시작하셨죠. 다시 반송을 했지만 주기적으로 오는 물건들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시모에게서 전화도 왔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윤솔이 우리 손녀 정말 너무 보고 싶구나.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되겠니? 윤솔이요? 윤솔이가 어떻게 당신 손녀예요? 당신한텐 며느리도 손녀도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 우리 아들, 딸인데 어떻게 손녀가 없니? 윤솔이 아빠 얘기 안 들으셨어요? 앞으로 손녀고 며느리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며느리랑 손녀는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런 말 할미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장애가 있으면 고생하는 게 누구니? 돈 버는 게 제일 고생이지. 나는 우리 아들 엄마고 내 아들 고생하는 게 싫으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니. 애초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좋았겠지만 7살이 될 때까지 말도 못한다는데 그게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정말 달라지신 게 하나도 없네요.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쓸모없는 애라든가 아빠 발목 잡을 애라고는 안 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 들으면서 잘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애가 지금까지도 말 안 트였으면 장애 확정인데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속상해서 한 말을 네가 너무 부풀려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고. 역시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울분토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녀랑 며느리는 당신한테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함께 만나는 것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 말 전해드리려고 전화 받은 거고요. 시모는 계속해서 잘못을 했다며 얘기를 했지만 정작 시모의 말 안에는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일 뿐이며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들 뿐이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시모의 말에 저희는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갈 생각이 더 없어졌죠. 지금은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종종 시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 듯 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간혹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한 선택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늦은 나이에 낳은 우리 딸아이를 더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하신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래도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보고 항상 놀랜답니다. 저 역시도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학교를 못 나오는 친구들도 간간이 있던 터라 공감대 형성이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었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무슨 고등학교야? 너네 언니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안 보여? 여자의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뭘 그래? 엄마, 제발요. 학비만 보태주시면 제가 나머진 알아서 할게요.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은행에 취직이라도 하죠. 은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한 푼이 아쉽다. 너도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얼른 일할 준비해. 어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한둘이냐? 그래, 엄마 말 들어라. 우리 집 형편이 그럴 형편도 아니고. 아빠가 죄인이다, 너희한테. 너희들 볼 면목이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무슨 고등학교냐고 면박을 주셨죠. 그 말도 맞았어요. 제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20살이 돼 있었고 20살이 되어 보니 하나둘 시집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공부에 미련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럽던지 그때 깨달았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죠. 조금씩 저금을 해뒀던 터라 희망을 가졌죠. 그렇게 전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그곳의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시댁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이 우직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말이 되는 거니? 어떻게 네가 가르친 학생이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해?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죄송해요. 엄마, 도영이 착한 애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도영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가 선택한 결혼 끝까지 책임져. 대신 이제 내 덕볼 생각은 말아라. 그렇게 반대해도 네가 선택한 네 결혼이니까. 하여튼 더 이상 긴 말 마라. 당신도 포기해. 그렇게 말려도 하겠다는데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시부모님의 반대가 완강했지만 남편 또한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큰 집안 살림을 해야 했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저는 시댁의 미운오리 새끼였죠. 나이도 어렸고 최종 학력도 중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절 너무도 싫어했어요. 특히나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들의 학벌이 석 박사는 기본이었거든요. 어머, 진짜 웃겨. 나 진짜 쇼킹이잖아.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
서방님도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중졸이 웬 말이야? 그래도 기본은 맞춰줘야지. 나 우리 서방님이 정열파인 줄 몰랐네, 진짜. 어떻게 조건을 안 볼 수가 있지? 그래도 웬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해야죠. 차라리 잘 됐죠. 이 집 살림 아줌마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공짜 인력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어이야 없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동서도 동서 매력이 뭐인 것 같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 얼굴이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아, 저희는 그냥 둘만 생각했어요.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손익 형님들이니 당연히 형님들에게 깍듯이 하겠지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병철 씨랑 결혼한 게 제가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은 제 말에 아주 집이 떠나가라 비웃어댔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주 대놓고 괴롭힌 건 형님들이었죠. 형님들은 저와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만히 계신 어머님의 속을 뒤집으며 저를 더 싫어하시게 부추겼죠.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 후회하지 말자고요. 아니 어머님, 동서 오늘 아침에 밥 차리는 거 보셨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그런지 밥도 그냥 아무렇게나 푸더라고요.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밥 퍼놓은 거 보고 저 엄청 놀랬잖아요. 어머님 보셨죠? 그런 것부터 티난다고 해야 하나? 아이고 그만 말해라 심란해. 어차피 기분 좋지도 않은 거 볼란 집에 부채질 마라. 나도 속 터지는데 참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런 거는 어머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주 제멋대로 얼마나 날뛰는데요. 기강을 잡아야죠. 형님 말이 맞아요. 얼마나 날뛰는데요. 어머님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 지랑 우리랑 같나요? 꼭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랑 한참 비교되는 애다. 말해봤자 입 아픈데 뭘. 난 걔랑 얘기하려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다. 알겠니? 형님들과 어머님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저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대부분은 형님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요. 전 그렇게 온갖 무시를 견뎠죠. 그리고 저희는 신기하게도 세 며느리가 각각 차례대로 임신을 하였어요. 큰형님이 먼저 아이를 갖자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에요. 형님들은 임신을 하자 집안일에서는 완전 손을 떼었죠. 그런 형님들을 어머님은 보고만 있었고요. 온갖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서러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하지 않는 집안일이었지만 임신하자마자 딱 손을 떼더라고요. 큰 집안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와 배가 많이 무거웠지만 저마저 못하면 남편까지 미움을 받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이었죠. 동서는 원래도 험한 일 하던 사람이니까 집안일 혼자 다 맡아서 해도 되지? 우리야 뭐 책만 보고 뭘 하나? 그리고 임신하니까 몸도 나른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있지? 좀 부탁할게. 아니지. 동서는 결혼하고 팔 잡힌 케이스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형님은 무슨 부탁이에요? 동서 그렇게 하도록 해. 어머님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일이기도 하고 동서 임신했다고 우리랑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려 들면 곤란해. 알겠어?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나신 마당에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형님들
너무하네요. 저 일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이제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손익 형님들이라지만 이건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 동서,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우리가 동서 쥐잡듯 잡는 줄 알겠어. 어디 무식하게 우릴 그런 여자들 취급해? 그러게요, 진짜. 웃겨?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동서 주변에 죄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뿐이구나? 작작해. 그리고 공장일 하던 거에 비하면 집안일은 껌이지,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주제 파악 못하면 정말 곤란해. 알겠지? 제가 형님들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이라도 할 때는 형님들은 저를 피해망상에 심한 여자로 몰아갔죠. 그렇게 전 혹독한 시집살이를 건디며 홀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 감내해야만 했었죠. 남편 외엔 아무도 저의 편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입덧티도 못 내고 형님들 시중까지 들어가며 집안일을 했어요. 형님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모든 일이 저의 일이 되었죠. 형님들은 본인들과 똑 닮은 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부르던 아들이었죠. 어머, 아들이라고? 참나, 말도 안 돼. 그럼 뭐해? 정말 내놓은 자식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 동서. 설마 아들 하나 낳았다고 변하겠어? 당연하죠.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반대할 결혼할 서방님 아이인데. 설마 그러시기야 하겠어요? 아우, 짜증나. 왜 하필이면 그 물건한테 아들을? 아우, 속상해 정말. 동서 절대 기어오르지 못하게 단단히 우리가 눌러놔요, 형님. 당연하지. 자기가 어디라고 우리한테 까불어? 절대 안 되지. 아들 낳으면 다야. 우리도 둘째 낳으면 돼. 그럼 지금이랑 다를 거 없어. 형님들은 거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만 아들을 낳은 것도 형님들에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자 형님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혹시나 아버님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손자한테로 갈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전 아들이 주는 기쁨을 나날이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이 고됐지만 아들의 재롱을 보는 날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손녀인 형님들 딸들보다 저희 아들을 조금 더 예뻐하는 눈치였지만 저 때문에 확 예뻐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참 미안했죠. 괜히 엄마 잘못 만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집의 아들 파워는 대단했어요. 그렇게 절 미워하였던 시어머니는 저만 아들을 낳자 눈에 띄게 제 아들만을 싸고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을 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나 윤우랑 마실 좀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어미, 오늘 닭곰탕 좀 끓여놓고 먹고 싶단다. 어머, 어머님은 윤우만 데리고 가시게요? 우리 아영이랑 아윤이도 있는데 꼭 윤우만 데리고 다니시더라? 내가 또 언제 윤우만 데리고 다녔다고? 아영이랑 아윤이도 그럼 옷 입히거라. 같이 데리고 가지 뭐. 닭곰탕 해놓고. 네, 어머님. 닭곰탕 해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영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첫 손녀잖아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인 편에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 아들만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형님들은 은근 견제했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 행동들에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첫째 형님은 서럽다는 듯이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죠. 시부모님들은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워낙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웠던 분들이니 큰형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부모님의 사랑은 막내 손자에게로 갔어요. 아무래도 박사까지 간 며느리에게 나온 손자이니 더욱더 고귀했겠죠. 전 그런 아들에게조차 미안한 엄마가 되었어요. 형님은 아들을 낳더니 기세가 더 등등했어요. 그럼 이래야 정상이지. 당연히 누릴 걸 누려야 정상이지, 안 그래, 동서? 이 그림이 맞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요. 형님 말이 맞고 말고요. 그동안 좀 서러웠어요. 말도 안 되지. 어디 중졸아들이랑 박사아들이랑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서야 사리분별 확실하시네. 안 그래요? 진짜 그동안엔 어머님 총기가 흐려졌나 했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중졸 아들이라뇨? 형님들 말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네 아이들은 금띠 두르고 나왔나요? 똑같은 손주들이지. 중졸 아들, 박사 아들 이렇게 금 나눠야겠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들 부모 잘 만나 학교 다닌 거 아닌가요? 가난한 게 죄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나, 또 발끈하네. 그만해, 동서. 뭐 잠깐이라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 형님들은 손주들도 급이 있다며 같은 손주들끼리 급을 나눴어요. 제가 그런 취급당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아들마저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전 이 악물고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남들이 욕할지언정 저의 이런 모습을 되물려주지 않고자 했죠.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총명하게 자라주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열혈맘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열혈맘인 저에게 저의 아들은 총명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고 공부에는 이미 탁월했으니까요.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나날이었죠. 그리고 전 분가를 꿈꿨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세 식구 나가 살며 오손도손 살고 싶었고 형님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날까봐 늘 전전긍긍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발악을 한다, 동서. 그래봤자 중졸 아들이지, 안 그래? 동서 머리 닮았으면 딱 중학교 때까지 아니야? 그만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졸이라고 해서 윤우도 중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영이나 아연이 지엄마 닮아 아주 싹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지금 동서 나보고 싹수 없다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아주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집에 좀 살았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아니? 넌 아직까지 그대로 중졸 나부랭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란 말이야.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두고 보자고요. 끝에 누가 웃게 되는지 형님인지 저인지 아셨어요? 저 절대 이렇게 가만 못 있으니까. 전 이 말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교육에 집중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처음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그런 저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싫어했다면 못했을 테죠. 뭐든 완벽했어요. 공부하기 싫은 방학에도 제 말을 따라 주었죠. 낮에는 학원, 밤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그리고 내신에 좋다고 하는 봉사활동은 죄다 섭렵했습니다. 전 그렇게 완전 열혈맘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전 새벽같이 그 큰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공부 스케줄, 그리고 틈틈이 희어른 밥상 준비, 몸이 정말 두세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형님들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본인들 치장하러 다니기 바빴고요.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생각했죠. 악착같이 버텼어요. 동서처럼 윤우 그렇게 공부시켜도 그 핏줄이라는 게 있다, 동서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어머, 우리 형님 또 명언 나오려고 하신다. 동서, 잘 새겨 들어. 우리 형님이 어디 틀린 말 할 분이셔? 네?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혹시 또 저 기분 나쁜 소리면 그냥 안 들을게요. 저 오늘 아버님 전골 드시고 싶다 해서 바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냥 윤우 작작 공부시키라는 거지. 아무리 날뛰어도 그냥 윤우는 중졸 아들이니까. 형님, 중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16년째예요. 형님 박사 따고 지금 뭐 하세요? 이 집에서 저랑 똑같이 며느리 아닌가요? 며느리라도 다 같은 줄 알아? 난 아버님,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고 동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며느리고. 형님의 또 중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죠. 자그마치 16년 내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중졸인 게 가장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총명한 덕분에 아버님, 어머님은 아들만은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성적도 1등, 상도 타오고 예의도 바르고 지혜로웠으니까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보다도 총명했습니다. 아니, 윤우가 너 학급에서 1등이야? 참나, 넌 누구 닮아 이리 총명하냐? 어려서 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지. 에이구, 그러게요. 우리 윤우가 어렸을 적 하랩이랑 지 아빠 쏙 빼닮았지 뭐예요. 우리 윤우 덕에 웃는다 아주. 아, 윤우가 또 1등 했구나? 아영이는 2등 했던데. 아버님, 아영이랑 윤우랑 간발의 차예요. 다음엔 아영이가 1등 할걸요? 물려받은 지식 어디 가겠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아, 그리고 우리 아연이도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게 됐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연이, 우리 막내 손자. 이 할아비 닮았으면 반장 당연히 되겠지. 안 그러냐? 아주 손자들 덕에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쁘구나. 웃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에 손자들 보는 낙에 산다니까. 아무쪼록 너희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래도 엄마 머리도 닮을 수 있는데 윤우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농담.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중졸이 아니었다면 형님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 정도로 저만 보면 중졸. 어느 날 저와 형님들이 저에게 또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는 것을 제 아들이 들었죠. 가지가지였어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아버님도 항상 윤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연이가 진짜 손자지. 어디 윤우랑 비교해? 괜히 그러시는 거지. 동서는 아버님 몰라? 아버님이 그 많은 재산 어디 나중에
중졸아들한테 물려주실까? 그래도 요새 윤우 너무 예뻐하는 거 보면 좀 쎄하지 않아요? 전 이러다가 저우들한테도 이 재산 나눠줘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동서, 걱정 마. 아버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를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재산을 주시겠어? 퍽도 걱정 마셩. 아들은 큰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사랑도 의심이 된다고 하였죠. 또 형님들에게 무턱대고 덤비지 않았지만 방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 괜한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전 그런 아들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절 위로해 주더군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진짜 가난했거든.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우리 윤우도 이런 엄마가 창피하지?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소름 갚아줄게.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는 윤우가 엄마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 시간 이후부터 미안해하지 않기. 난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의 한마디가 제 인생 모든 서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시부모님의 봉양도 그리고 아들의 뒷바라지도 말이죠.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원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날이 있고서 더욱더 이를 갈고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죠. 윤우야, 좀만 천천히 해. 오늘은 잠 좀 자고, 어? 이러다 병 나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래도 충분해, 윤우야. 너무 욕심내면 힘들어. 아니요. 두고 보세요, 엄마. 제가 엄마 소름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엄마, 우리 셋이 나가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죠? 에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마 네 큰엄마들도 그럴걸.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제가 듣기라도 좋게 말해 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큰형님 딸은 일반 사립 4년제 대학을 갔죠. 저희 집은 그야말로 경사였어요. 형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의 의대 합격증을 보는 날 전 정말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내 평생 모든 서름이 보상되는 순간이었죠. 너무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도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그리고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젠. 그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느라 못하셨던 거 지금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서울대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고마워, 윤우야. 정말. 엄마가 뭘 했다고 쉬어. 지금부터 진짜 우리 아들 잘 해먹어야지 체력 안 떨어지게. 의사 공부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장하고 고맙다, 윤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사실 알면 기뻐하실 거야. 엄마 너무 기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무뚝뚝하던 시아버님 20년 꼬박 밥을 차려드렸음에도 고맙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증 가지고 온 날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기에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고요. 아유, 우리 집에 의사가 나온다니? 아유, 고생했다, 윤우야.
내 자랑스러운 손자, 그리고 윤음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의 한마디에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아버님은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고 하셨죠.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표정 관리를 못했고요. 정말 난생 처음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 축하해. 아들 덕분에 아버님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아주 행제했네. 원래 같으면 아버님 눈도 못 마주쳤을 텐데. 감사해요, 형님. 아영이도 윤우처럼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영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죠? 걱정 마세요, 형님. 형님한텐 아연이도 있잖아요. 아연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주겠죠, 뭐. 그럼 걱정 푹 놓으셔도 되잖아요. 전 그럼 이만. 뭐? 동서, 말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연이 얼마나 대학 잘 가는지 두고 보자고. 내가 너 코 납작하게 할 거야. 형님의 약을 바짝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의 구정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한 해 한 해 저희에게 세뱃돈을 주시지만 저는 받아본 적 없는 세뱃돈이었어요. 아버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 말에 형님들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저 역시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야기는 명절 세뱃돈을 학력 순서대로 준다는 말이었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학력 순서대로 세뱃돈을 줄 거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할 거 없이 전부 다 말이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머, 학력 순서요? 그럼 중졸인 동서는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에이, 너무하셨다, 아버님. 동서, 안 그래? 어머, 그러게요. 우리 동서 얼마나 주실지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아버님, 장난 너무 짓궂으시다. 이제 애들도 컸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아무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놔도 아버님한테는 전 중졸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둘째 형님과 박장대소를 하는데 한편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 아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채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차례대로 세배를 올렸어요. 형님들은 아버님에게 돈 봉투를 받고 싱글벙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의 차례가 되어 제 앞에 봉투를 내미는 시아버님. 전 뜯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비아냥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님들이 뜯어보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님이 주신 세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것이 있었죠. 뜯어봐, 동서.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건데 앞에서 오픈은 해야지, 안 그래? 우리도 다 뜯었잖아. 동서는 얼마야, 어? 그러게요. 동서, 얼른 열어봐. 이거 예의 아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설날 보너스인데 얼른 열어봐. 어머, 이건 집문서 아니에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집문서를 저에게... 아니, 여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광교 아파트잖아요. 아버님은 저에게 집문서를 주셨습니다. 형님들에겐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저에겐 광교의 아파트 하나를 선뜻 주셨죠.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게 맞는 건지 형님들과 바뀐 게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막내야. 내가 너무 무심했지. 처음엔 정말 중졸이어서 싫었단다. 하지만 널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네 마음,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네 덕분이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지. 미안하다. 이걸로 네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 주겠니? 앞으로 뭐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할 거 없이 나한텐 다 똑같은 며느리다. 그것만 알아두렴. 많이 서러웠지? 참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아버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그저 전 제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말에 정말 폭풍 오열을 했어요. 형님들은 집문서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런 법은 없다면서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아들이 꼭 껴안아 주었죠. 집문서라뇨? 그것도 광교 아파트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 저희는요? 그럼 저희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동서한테만 집문서를 주실 수 있어요? 상도가 있지. 그것도 막내를.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형님들은 그동안 편하게 누릴 거 누리셨잖아요. 욕심 좀 그만 내세요. 그래, 어미 말이 맞다. 욕심이 과하면 달이 나는 법이지.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욕심이 덕지덕지. 너 욕심 챙기기 전에 니네 아이들이나 똑바로 키워 이것들아. 너 크네. 아영이는 대학 망쳤어도 아연이 대학 망치는 날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의 중졸 며느리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은 내가 요절을 낼 줄 알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버님, 이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저 아직 아연이 남았는데 그땐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네. 큰 소리 치는 거냐 지금?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아연이 대학 가는데 노력을 하는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훤해. 시아버지의 고함에 형님들은 조용해졌죠. 그리고 씩씩대고만 있었어요. 전 꿈에도 그리던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무엇보다 집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버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저흰 그렇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아버님께 전화가 오곤 해요. 제가 해준 전골이 그렇게도 드시고 싶다고. 결혼 20년 만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후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이젠 별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형님 막내 아들마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에서 씩소리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유산으로 형제 셋이 똑같이 재산을 배분받았습니다. 형님들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저희 아들 때문에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한지 몰라요. 아들은 무사히 졸업하여 의사가 됐거든요. 엄마가 석박사가 아니어서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제 인생은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다 보니 그 많은 서름 정말 어떻게 견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바쁜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